솔로몬은 시간이 나면 장기두기를 즐겼습니다. 지혜롭기로 이름난 솔로몬이었던 만큼 그의 장기 기술은 상대방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듯 능수능란하여서 한 번도 지는 일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솔로몬은 그의 고문인 베나야와 함께 장기를 두고 있었습니다. 깊이 생각을 하며 장기를 두어 나가는 솔로몬인지라 장기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베나야의 폐색이 짙어졌습니다. 이제 베나야가 들 차례였지만 벼 한 수가 나지 않아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성 밖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제법 크게 들렸는지라 호기심이 생긴 왕은 장기를 두다 말고 일어서서 창가로 가서는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베나야는 그 틈을 타서 솔로몬의 장기 중에서 한 개를 슬쩍 감추어 버렸습니다. 왕은 다시 돌아왔지만 말 한 개가 부족하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한 채 계속 장기를 두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왕의 형세는 차츰 불리해져 갔고 급기야 패한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항상 지기만 하던 베나야는 처음으로 승자가 되었습니다. 왕은 패배했다는 데 대하여 화가 났습니다. 자기보다 잘 두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베나야가 유력한 경쟁자로 떠오른 것입니다. 왕은 패한 이유를 알아보려고 처음에 시작할 때처럼 말을 늘어놓고는 곰곰이 생각하면서 처음부터 말을 한 개씩 두어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말 한 마리가 중간에 없어져 버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밖을 살피러 창가로 갔을 때 베나야가 말을 하나 숨긴 게 틀림없어. 패해가던 베나야가 그 다음부터 이기 시작했거든. 사람을 속이다니 고약한 행동을 했구나. 내가 직접 대놓고 꾸짖지 않아도 스스로 고백하도록 하리라. 솔로몬은 그 후에도 베나야에게는 아무 내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은 어둠이 깔린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험상궂고 어깨에 자리를 맨 두 사내가 무엇인가 수군대면서 지나가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차림새나 하는 짓거리로 보아 도둑질을 하러 가는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왕은 곧 방으로 돌아와서 왕의 옷을 벗고 허름한 평민의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는 거리로 나가 그 두 사내를 따라갔습니다. 이윽고 두 사내와 만난 솔로몬은 그들과 인사를 한 후 좋은 계획을 하나 제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나도 과거엔 도둑질 꽤 한다는 사람이었다오. 자, 여기 왕이 거처하는 방의 열쇠가 있어. 나는 그곳의 구조가 어떻게 되었는지도 잘 알고 있어. 오래전부터 왕궁을 털 생각으로 계획을 세워왔는데 미처 용기가 나지 않아서 이럭저럭 시간만 낭비하고 말았어. 어떠시오? 형씨들 나랑 한번 일을 벌여볼 생각이 없어? 두 사내는 솔로몬의 계획을 좀 더 자세히 듣고는 그럴싸하다고 판단을 내려 함께 일할 것을 승낙하였습니다. 왕궁의 구조를 잘 안다고 했어? 그럼 그곳으로 들어가는 건 당신이 앞장서시오. 물건을 훔치는 일은 우리가 할 테니. 좋소. 그렇지만 지금은 너무 일러서 안 돼요. 좀 더 기다렸다 합시다. 예루살렘 성이 아주 칠흑 같은 어둠에 잠길 때까지 기다리시오.
드디어 시간이 흘러 한밤중이 되자 왕은 두 도둑에게 행동을 시작하자고 말했습니다. 솔로몬을 따라 궁전으로 들어간 두 도둑은 여기저기 널려있는 진귀한 것들에 눈이 휘둥그레지며 아무 물건이나 집어서는 자루에 넣으려고 하였습니다. 이런 물건은 가져가나 마나 부피만 차지할 것이요. 저쪽으로 가면 이쪽보다 몇 배나 값나가는 보물들이 있으니 그쪽으로 가도록 합시다. 생전 처음 보는 보물들에 얼이 빠진 도둑들은 왕이 이끄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자, 마음껏 가지시오. 나는 그동안 밖에 나가 망을 보고 있을 테니까. 왕은 방 밖으로 나오자마자 문을 닫고 빗장을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왕의 어미를 갖추고 호위병을 불러들였습니다. 내 방에 도둑이 들었다. 지금 이 방에 있으니 절대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시하라. 다음 날 아침 왕은 재판을 열었습니다. 이곳에 계시는 장로 여러분들과 공정정대하신 방청객 여러분, 이 자리에 현장에서 잡힌 도둑이 있어 그것도 보통 물건이 아닌 국왕의 물건을 훔치려 했던 자요. 이 자들을 재판하고 싶은데 어떻게 보라면 좋겠어.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군요. 왕의 말을 듣고 있는 베나야는 몸이 오들오들 떨리고 심장이 뚝 멎는 것만 같았습니다. 왕의 물건을 훔친 자라고 했는데 그것은 꼭 왕이 장기의 말을 훔친 자신을 두고 하는 말인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법정은 자기를 처벌하려고 열린 재판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가만히 있으면 한층 무거운 벌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베나야는 얼른 왕 앞으로 나아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는 용서를 빌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 대왕님이 창가로 가셨을 때 제가 몰래 대왕님의 말 한 개를 숨겼습니다. 제가 이겼던 것은 그 때문이었습니다. 대왕님, 두 손 모아 비오니 제발 용서해 주시옵소서. 솔로몬은 찐땀을 뻘뻘 흘리며 용서를 빌고 있는 베나야의 모습을 내다보고는 껄껄 웃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그 일 때문에 법정을 연 것은 아니요. 난 그런 사소한 일은 이미 잊은 지 오래요. 어제 저녁에 내 방에 들어와 보물을 훔쳐가려고 하던 도둑을 잡았길래 그 도둑을 재판하려고 이 법정을 연 것이요. 법관 여러분, 부디 정당한 심판을 내려주기 바라오. 솔로몬은 이렇게 베나야를 직접 꾸짖지 않고도 베나야 스스로 실토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정직과 진실의 중요성입니다. 이 이야기는 솔로몬 왕이 자신의 고문 베나야의 부정행위를 드러내는 과정을 통해 어떻게 사람의 본성을 이해하고 교훈을 줄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베나야는 왕의 장기 말을 몰래 숨겨 승리했지만 결국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스스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작은 이익을 위해 부정직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지혜와 용기는 잘못을 인정하고 정직하게 행동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솔로몬 왕은 베나야를 직접 꾸짖지 않고도 그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게 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상대방을 비난하기보다는 그들이 스스로 반성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줍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잘못이라도 회피하지 말고 그것을 인정하고 개선하는 것이 진정한 성숙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정직한 삶은 결국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